이 문사철 굉장히 뭐 어째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가 학교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보면 대장경이라 그러면 어쨌든 그 대부분이 뭐 한글 대장경은 최근도 있지만은 전부 대부분 한문 또는 뭐 빨리어 또 뭐 쉽게 말해서 언어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설사 그 쉽게 읽는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테마로 인쇄 문화와 대장경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록 문화라 그러면은 소위 금속 활자, 그다음 이 대장경 뭐 등 이제 이런 유형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돼 있고 사실은 이제 해인사 대장경 저것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제가 그것을 기초 작업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분야의 영역이 서지학이라는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금속 활자, 그다음 대장경 이것이 제 주 영역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소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했던 그 종림 스님하고도 한 20년간 계속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 오늘 이제 소개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5년 정도의 그 초조 대장경. 보통 생각하시면 대장경이면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을 생각하시지만은 해인사 대장경보다도 한 150년 빠른 그 초조 대장경. 대구 803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 불타버린 그 대장경. 그것이 이제 일본에가 한 2,300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전체가 되려 그러면 6,000권이 돼야 되죠. 6,000여 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다 제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대마도 뭐 입기섬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거 뭐 그런 거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장이라고 해서 대장경 외에 대장경을 연구한 저술들 그거를 또 한 4년간 정도 조사를 했었고요. 등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 안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장경, 인쇄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출판 인쇄 문화에서의 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 대장경이라는 뭘 의미하느냐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는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장경은 다 똑같은 건가?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불교에서 그 대장경이 결집되는 것, 뭐 대장경이 결집된다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이 결집되는 것은 인도에서 아쇼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결집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이제 한자로 바뀌는 거죠. 한자로 이렇게 한역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게 이제 퍼지게 되는데 티벳은 티벳도 대장경으로 또 이렇게 가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용이 번역할 때에 보통 이제 불교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티베트 대장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직역에 가깝고 한문 대장경은 의역에 가깝다. 약간 이렇게 윤색돼 가지고 뭐 읽기는 좋지만 어쨌든 뭐 그런 대장경마다 또 차이가 있고 또 대장경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졌는데 뒤에 자꾸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경도 초조 대장경도 그렇고 해인사 대장경도 그렇고 내용이 틀립니다. 틀리다는 건 뭔가 기본 틀은 같은데 거기에 송나라 때부터 추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나라 때 추가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자꾸 추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장경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또 대장경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함차라고 순서가 천자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함이 매겨지는데 10권씩 매겨지게 되어 있는데 천자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자문은 중사의 천자문이고 사실은 대장경에 나오는 거기에 매겨진 함차는 또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아예 천자문 자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채택되어 있는 글자가 또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같은 함차인데 가보면 또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뭐 그런 정도를 오늘 뭐 하여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뭐 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가능한 저는 실물 가지고 합니다.
실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오늘 이제 여기 부분이겠지만은 이것이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은 1011년, 지금부터 1000년 전 겁니다. 이 실물을 제가 막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 만져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도 해인사에 여기 있는 거는 해인사의 제조대장경, 이게 이제 해인사의 대장경입니다. 근데 대장경도 지금도 가서 먹을 발라서 찍어낼 수 있죠.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찍었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종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판은 옛날 거지만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장경. 일본인데 대장경인데 이건 활자로 찍어낸 대장경.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번 돌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작업할 때 가면은 이 나중에 작업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뭐 이렇게 장갑을 못 끼게 합니다. 그 장갑을 끼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책을 꽉 잡아야 돼요. 책 넘길 때마다 꽉꽉 잡아서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다칩니다. 그리고 장갑에 묻었던 또 이런 그것들이 다른 먼지가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만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한 70%는 가면 맨손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는 거 부담 없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쨌거나 하여튼 뭐 우리 중요한 자료니까 저는 뭐냐 하면 보통 유리장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면 그 우리나라 인쇄 문화가 종이가 어떻다 그래도 그거보다는 실물로 보고 한번 만져보고 종이가 이렇구나. 그 다음 먹이 이렇구나. 하고는 제가 뭐 프랑스 가서 직지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직지를 비춰보면 종이가 어떻다, 인쇄가 어떻다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허락을 해주면 그건 보는 거고 안 그러면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만 해가지고는 그 문화의 우수성이라든가 출판 인쇄라고 할 때는 먹의 문제, 종이의 문제, 글자체의 문제, 이렇게 제본의 문제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려 대장경이라고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그 대장경에 대해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대장경 이전에 그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만들어진 인쇄물로서 가장 빠른 것이 무구정강 다란이경이죠. 그 무구정강 다란이경은 쉽게 말하면 길이는 길고 폭은 뭐 6점 몇 센치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뭐 742년경이라고 석가탑에서 나온 거. 그런데 그건 아직 세계 기록유산으로 안 됐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740년 되고 그 다음에 인쇄물로서 남아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보협인 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협인 다란이경하고 무구정강 다란이경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인본으로 밖에는 못 보는데 그거는 전부 다 탑이라든가 이런 불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다란이라는 거죠. 우리 다란이라는 말은 지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무구정강 다란이경은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것인데 요 정도 크기로 해서 길게 풀면 뭐 한참 나가죠. 근데 여기 이제 실물 크기의 사이즈인데 이제 복제된 건데 실물을 보면 사실은 약간의 핑크빛이 납니다. 그 황벽 염색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척천무후의 글자가 4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시대가 이 소위 740년대 또는 척천무가 살았던 그 시대 690년에서 그 시기를 712년까지인가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쇄물로 나온 것이 여기에 있는 보협인 다란이경인데요. 이 보협인 다란이경은 1007년입니다. 1007년. 740년경이 있고 그다음 1007년께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약 300년 그 중간에는 없어요. 실물로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보엽이 나란히 경은 요런데요. 여기 고려국 총지사에서 통화시 25년이라는 것이 이게 1007년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징은 뭔가 하면 앞에 이렇게 변상도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탑에서도 이게 보입인 다란이 경이 두 종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같지만은 그림도 같지만은 그러나 이 뒤에 문자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m 얼마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 책이라는 관점은 대나무 두 개를 연결한 게 책이라는 글자고 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권자 말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이나 책이나 우리 똑같이 지금 쓰고 있지만은 옛날에 이미 AD 2세기경 그때까지는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1007년인데 우리가 초조대장경이라고 처음 만들어진 게 1011년입니다. 1011년이니까 그거부터 4년 뒤에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6,000권이나 되는 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갑자기 발전했다. 이렇게는 못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그 과정에서 아까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발전 과정이 있는데 실물이 없어서 그건 확인이 안 될 뿐이고 초조대장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교토에 가면 난젠지라고 남선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712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마도에 가면은 대마도 역사 민속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 한 588권인가 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마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 본토 그 사이에 이끼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서 초조 대장경이 219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뭐 숫자는 그 정도고 국내에 있는 것이 한 300여 권 뭐 이런 정도거죠. 그래도 한 세트 한 6,000권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경전의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집합인데 영어로는 뭔가 하면 트리가 세 개, 3이 뜻이고 피타카, 그런 피타카인데 피타카는 광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광주리,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세 개의 광주리가 뭔가 하면 여기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장법사 현장 있죠. 근데 역대 삼장법사는 대단히 많은데 이 경과 율과 논을 정통한 사람을 일컬어서 삼장법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설법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제자들이 지켜야 될 규법, 그다음 계율 같은 거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연구하고 해석해 놓은 거 연구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피타카라고 영어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대장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잠깐 몇 가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 대장경이 우리나라 대장경 이전에도 있는 거고 그다음 그 이후에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빨리의 대장경, 산스크리트 대장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는 대장경은 이 계보 대장경이라 그래서 소위 이 송대에 만들어졌는데요. 971년에서 983년까지의 계보 칙판 대장경이랍니다. 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에 지금 900년대 만들어진 것은 현재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12개 중에서 샘플을 보면요. 여기 지금 잡암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여기에 저자 또는 번역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차, 아까 천자문 순서 워낙 많으니까 이걸 헤아리는 것은 1, 2, 3, 4가 아니고 천자문 순서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10곳씩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건 중국에서 영인을 실물이 아니고 전 세계에 1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12개 남은 것 중에서도 완벽하게 앞뒤가 다 갖춰진 건 또 그 중에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 여기에 아래 위에 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경은
지금 만들어진 거 보면 아래 위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초기 대장경에는 아래 위 라인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초조 대장경도 제일 처음 만들어진 초조 대장경,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줄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일본에 가서 그 우리나라의 가장 빠른 초조 대장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거는 지금 12개가 다 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줄이 완전히 아래 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게 점차 줄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나라 초조 대장경이고, 해인사 대장경에 가서는 처음부터 줄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대장경들 이제 중국에서 이 12개를 이제 영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이건 다 두루마리로 권자본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 표시가 뭔가 하면 불교에서는 개법장 진언, 지금부터 경전을 열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옴 아라남 아라다. 개법장 진언을 하고 그 다음 제 경전을 열었으면 그 다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전을 읽기 전에는 정구업 진언, 입을 깨끗하게 해주는 진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스바하 이래 나가는 게 그게 정구업 진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진언 이렇게 쭉 나가게 돼 있죠. 근데 요 표시가 학이 서 있고 사횡 뱀이 옆으로 가는 그 모양, 그게 뭔가 하면 불법이 영원하게 이렇게 돈다 하는 그런 뜻인데, 뭐냐면 모든 법이 다 무너지고 다시 모든 법이 다 세워지는 거.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양무제가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 표시가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달마가 한 답이 그겁니다. 모든 불법이 다 사라지고 다시 불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다. 불법이 영원하게 간다. 그래서 학이 서 있고 뱀이 옆으로 가는 그 모양이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양이 있어야 이게 시대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주로 조선조 세조, 그러니까 1470년 이때까지 이 모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보면은 저런 모양도 있지만은 글자로 보면은 여기도 보면 몇 법 연한 게 마치 2, 3 숫자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다 개법장치는 열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지금 12개 중에서 지금 이걸 열라 그러면 한참 이게 워낙 두껍게 말려져 있으니까 한참 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본 행집경이라는 것은 요거 일본의 남선사에 있는 중국의 개보칙판 대장경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 사람들의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불본 행집경이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체로 우리나라 대장경도 그렇고 이 초조 대장경, 그 다음에 이 개보칙판 대장경에는 이 종이 한 장에 23행입니다. 23행. 23행이고 아래로는 14자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개법한 대장경의 그 특징이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은 한 행이 줄어가지고 22행입니다. 제목 없이 본문만 될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한 장에 이 폭이 얼마냐 하면은 23행이 들어갔는데 약 46에서 47cm입니다. 그런데 대반야경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한 겁니다. 대반야경은 600권이나 되고 이러면은 그 분량이 크니까 이 행을 더 늘리기 위해서 25행이 됩니다. 23행이 기본 틀인데,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통일된 건 아닙니다. 이런 차이를 한번 보시고, 약간의 글자의 숫자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책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개보판 대장경인데 시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문 대장경이다. 저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928년에 고려 때에 중국에 가서 송한테 가니까 거기서 이 일장을 내려줬다. 불전 일장을 내려줬다. 그러면 이제 일장이 이게 대장경 전체인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89년에 한흥공이라는 사람이 가서 또 하는데 또
그 석전을 받았다, 이 대장령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도 분량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왔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가 뭐 한 몇백 건이 와도 대장경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뭐 1000건이 와도 대장경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범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900년 저 만들어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대장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대장경은 없느냐? 저거는 인쇄로 목판에 새긴 겁니다. 그러면 이 목판에 새긴 거 말고 손으로 쓴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중국의 돈황에 있습니다. 돈황의 사경에 가보면은 거기에 또 함차가 나오고 대장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사찰이 있는데 거기 대장경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필사본 대장경이고 돈황은 보통 AD 4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1100년 그 사이에 있는 경전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가 개법판보다는 빠르고 목판 인쇄로 된 대장경으로서는 저 개법판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제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의 초조대장경이다 인 겁니다. 그런데 초조대장경은 아까처럼 989년에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그 천 몇 년에도 이걸 또 1004년인가 또 받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11년에 현종 2년에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완성이 1029년, 1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종 20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약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해인사 대장경은 우리가 16년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 작업했는 연도로 따지자면 그거보다 16년이 아니고 한 12년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10몇 년이면은 그 정도 몇천 권 판각은 다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로 그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초조대장경이 1011년에서 1087년. 제가 방금 이야기를 1029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1087년이라 된 건 뭐냐 하면은 대장경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중국의 송나라에서 또 자기네들이 이 개보판을 추가를 해서 또 만들어요. 추조라고 해서 추가로 만든 걸 보내줘서 여기다가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란대장경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1063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1063년에 우리나라에 또 전해집니다. 그럼 그걸 여기다 또 포함시켜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1087년이다. 그렇지만은 1차 완성은 그 앞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이 세계에서 두 번째고 그 다음이 거란대장경이고 이 사실은 거란대장경은 얼마 전까지만 하도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 중국의 그 산서성 응현목탑을 발견을 하다 보니 거기서 거란대장경이 그 열 몇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란대장경의 모양을 알게 됐는데 그 거란대장경의 모양이 이제 밑으로 15자에서 17자 우리 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해인사 또는 우리 초조대장경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중국에서는 대부분 어디 가냐면 중국의 이 우리 서해 이 해변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숭령장, 비로장, 사계장, 적사장, 보령장 이까지 쭉 전부 다 송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건 우리나라보다 늦은데 단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14자짜리입니다. 요거 다 14자입니다. 우리나라 것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17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대에 와서 영락남장, 영락북장, 그 다음에 용장. 이 용장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북경 넘어 이렇게 가면은 간이 엄청나게 큰 건물에 보면은 목판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몇만 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장경하고 비교하니까 더 두껍더라고요. 더 두껍고 거기에 이렇게 큰 방에 모두 사람들이 앉아 컴퓨터 보고 그 현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걸융장 또는 용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중국의 본토의 이 밑에에 그 남송까지의 이야기고 요쪽에서는 거란장, 그 다음에 요장이라고 해서 이제 금장, 그 다음에 홍법장 있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이제 일본 게 또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대장경이 언제쯤 되나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걸 받으려고 몇 차례 40여 차례 대장경 요구하고 가져가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세종 때에는 막 목판을 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안 주고 딴 거를 주고 이제 인출한 책만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가면은 저 황벽장이라고 해가지고 교토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가면 거기 또 판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판이 옆에 마구리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판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 중국의 그 가흥 대장경이라고 해서 1600년도에 나온 그 대장경을 그냥 그대로 새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거기서 계속 먹발라서 찍어내는데, 보면은 우리 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그건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글자도 뭐냐, 우리 거는 구양순체인데 비해서 이거는 이미 그 청대로 거의 명말로 이렇게 오니까 글자가 전부 다 고딕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글자의 모양이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거는 전부 다 이게 두루마리로 되는데 저거는 이제 책으로 다 적게 돼 있어요. 아예 체제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초조대장경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초조대장경의 모습을 뭐 마이크 없어도 듣기겠죠. 지금 초조대장경은 뭐 대부분 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 보물이 아니냐? 요거는 뭐냐면 뒷부분에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남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그 영남대학교에 거기에 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화엄경이고, 요것은 지금 재경요집이라 그래서 여러 경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가려 뽑은 것인데, 벌써 이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색깔이 전혀 다르죠. 이것은 1600년도에 찍었던 해인사 대장경, 1600년 내지는 뭐 하여튼 임난 바로 직전 후의 대장경이고, 해인사 대장경이고, 요것은 그 803 부인사에 있다가 찍었는 대장경인데, 이것은 찍은 연도가 이것은 아무리 뭐 해도 1020년일 겁니다. 1020년 이전이 될 것이고, 이건 벌써 종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만큼 이제 산화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밑에 불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면 종이 어떻다는 걸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종이를 만들 때 뭐냐면 3cm 안에 발이 몇 개가 지나가느냐. 보통 이 초조대장경은 12개에서 13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발끈, 우리 이제 긴 말 때 보면 발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이 대나무를 묶어놓은 그와 끈의 이 사이 폭이 이거는 아예 안 보이거나 5cm 이상 되고, 이때쯤 되면 뭐냐 하면 한 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2cm 차이가 이렇게 좁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넓게 종이를 넓게 뜰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넓게 못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도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 이제 글자도 약간 다르고, 우리가 이제 대장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대장경은 쉽게 말하자면 안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대장경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나온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 전통 시대의 것으로서는 제일 교감이 잘 된 거예요. 수기 스님이 그것을 해인사 대장경을 만들 때 아주 교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전래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여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재경요집인데, 자, 여기 한 장에 끊어진 표시가 있습니다. 요 한 장 끊어진 표시가 여기서부터 다른 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재경요집 제40장, 장자를 이 장자를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인사 대장경에서는 활궁자 옆에 길장자 써서 장자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에는 이 장자와 한 폭도 쓰고, 그 다음에 요 대자는 천자문 순서에서의 함차순입니다. 그런데 해인사 대장경으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글씨가 묘법연화경 제2해는 이거는 뭐냐면 이 선의 끝에 와 있어요. 아까 이거는 한 판이 있으면 한 판에 앞에 오는데, 초조는 앞에 오는데, 해인사 대장경은 끝에 제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종이를 연결할 때 이 부분이 사실 안 보여야 되죠. 붙여버리면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두 개가 차이가, 이것은 오른쪽에 오고 이건 맨 끝에 오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나오는 걸 판수지, 끝에 오는 걸 판미제라고 이 제목이 아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장자 표시, 여기는 보면은 요 장자를 썼잖아요. 지금 쓰는 장자를. 아까 그 장자는 초조대장경에서 나오는 장자다. 그래서 두 개가 아예 그런 걸로 차이도, 똑같은 종이로 찍어놔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조대장경은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현재 남아있는 걸 가보면은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접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접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형태가 바뀐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뭐 원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뭐 축하고 여기까지 다 피시면 힘들고, 하여튼 그 앞에, 근데 이것도 보면 아래 위에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줄이 있으니까 하여튼 초조대장경의 3분의 2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조대장경에서의 그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초조와 제조의 차이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초조대장경을 관리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에 이제 그 남선사, 그 제가 아까 교토에 가면은 이 1712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안에 그 들려 보내주질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5년간 작업하면서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눈만 나옵니다. 머리에도 뭘 써야 되고, 그 다음 방진복 입어야 되고, 신발도 덮어서 써야 되고, 뭐 이래. 또 저 안에는 냉난방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그 5년간 작업할 때 매 방학 때마다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저거는 이때 아니면은 뭐 공개를 안 해주니까, 지금 가면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도 안 보여줍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이 딱 그걸 막아서 안 보여주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걸 다 촬영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런 식으로 관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이 함이 저렇게 축만, 그러니까 천자문 순서입니다. 이 397, 396 있고, 그 다음 저거를 이렇게 열면 안에 또 함이 들어가 있는데, 요 함은 언제 때 함이냐, 뭐 원나라 때 함입니다. 일본 함이 아니고 중국의 함인데, 이 함을 열면은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이 두 개가 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를 열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초조대장경은 저렇게 이제 이걸 열면 10개씩 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다 형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초조대장경에서 제일 그 특기할 만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어제 비장전이라는 건데요. 이 어제 비장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판화입니다. 판화. 근데 우리나라 해인사 대장경에도 똑같이 어제 비장전이 있는데 저기는 판화가 없어요. 해인사본에는 없고 초조대장경에만 판화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판화가 약 100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도에 판화가 100장이 있다. 이게 세계적인 겁니다. 아예 서양은 목판 인쇄술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게 없기도 하겠지만은, 그 중국에도 근데 중국에서 어제 비장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이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하고 남아 있는 데가 뭐 2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구도는 같지만은, 우리가 한국의 이 초조대장경이 중국의 개보칙판 대장경을 본땄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은 거의 같죠. 같은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모양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는 안 남아 있는데, 전 세계에 12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체를 합치면 일본에 남아 있는 게 2,300개, 우리나라에 있는 300개 등등 하면 2,700권 정도가 남아 있으니 바로 이어져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초조대장경이다. 전 세계적인 대장경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제 비장전, 그 다음 어제 불부, 어제 소요용 세 가지의 그 목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화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림은 굉장히 복잡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장 46cm 안에 그림을 판화를 했는데 얼마나 그게 정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거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게 끝이 없구나 하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전체는 뭐냐면 어떠냐면, 어제 비장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송태조가 그 소위 이 깨달은 사람들, 선인들을 찾아가서 도를 구하는
그런 그림이 세 개가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산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도적으로는 거의 이제 유사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또 그림에 여백이 없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뭇잎 하나도 보면 어떤 것은 삼각형으로 어떤 것은 또 뭐 모양새가 풀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제 비장전이 여기 우리가 판화사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약간 축소되어 있는 겁니다. 축소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런 것이 거의 뭐 100장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초조 대장경과 해인사 대장경의 이제 차이를 한번 이제 어차피 이거 그림이 있다 없다가 또 아예 다른 것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초조 대장경과 해인사 대장경의 차이가 뭔가 하면 행자수는 행자수는 24명 14자로 같고 장 표시가 초조에는 장하고 폭이 돼 있고 제조 해인사 대장경은 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에는 간행 기록이 없어요. 이때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1011년에서 이 사이는 요나라하고 송나라하고 그러니까 거란하고의 이게 틈에서 고려가 여기도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도 못 따라가서 아예 그냥 이런 거 표기를 하지 말자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조에 와서는 그것도 따라가기 송도 따라가기 힘들고 이러니까 아예 뭐 새, 을미, 새, 갑자, 갑자새, 고려국, 대장도간, 봉칙, 조조 이렇게 해서 아예 우리나라 관계만 딱 쓰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의 정보에서 아까 이제 제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본문 앞에 나오고 이건 본문 끝부분에 나가고 그 다음 피휘라는 것이 있는데 피휘라는 것은 임금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인데 그 피휘를 이 초조대장경에서는 광, 경, 은 이런 데에 보면 맨 마지막 획을 하나씩 이렇게 빼버리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조대장경에서도 그것이 약간은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교도의 차이는 뭐냐면 초조대장경은 중국의 그 개보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한 차례 옮겨가지고 베껴서 그 다음에 새겼기 때문에 정교도가 처음 거하고보다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살아있는데 해인사 대장경은 우리가 잘 새겼다고 하지만 초조 대장경하고 두 개를 딱 갖다 내보면은 초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뭐냐면 해인사 대장경은 송판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금장, 그 금나라 대장경을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요. 자, 이게 같은 페이지입니다. 38, 38. 이건 초조고, 이건 제조고, 요거는 이제 뭐, 이게 사가버린 거, 뭐, 불탄 흔적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글자의 배열까지도 똑같습니다. 뭐, 거의.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대조해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그 모양은 거의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계보판을 따랐고 이것도 계보판을 따랐는데 서로 따랐지만은 계통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제목이 오른쪽에 나오고 요건 제목이 왼쪽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피휘 부분을 보면요. 자, 우선은 요걸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딱 붙여놓은 부분, 요 건자 있잖아요. 예, 건자에 지금 요 밑에 부분이 하나 없잖아요. 요게 왕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예, 왕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건자를 고려본에서는 왕건의 이름이 이거 다 빼버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자, 무자 이런 데서 역대 임금의 근데 왕건의 이름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죠. 사실은 삼국유사에도 보면 삼국유사는 조선 거지만은 거기도 이게 지금 현재 판각되어 있는 그런 그렇지만은 원본은 고려니까 이 또 건자에 이 피희가 나옵니다. 근데 피희를 쓰는 거는 이름을 피한다 이 뜻인데 피하는 방법이 획을 빼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예
저기 세울 건자잖아요. 그러면 저거하고 같은 말이 뭐 있겠어요? 설립자죠. 세울 립자. 그러니까 저거를 이 립자를 바꿔버려요. 아니 글자를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심지어 뭐 왕건만 말고 그 위에 저 위에 가면은 왕융 같은 거 왕융 그 할아버지인가 그런데 그 이름을 풍으로 융자를 이 우리 융성할 융자를 풍성할 풍자로 바꿔버려요. 뜻은 같다 이거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이름을 하는 소위 대자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는데 사실은 뭔가 하면 현재 이거는 색깔이 지금 이렇게 누렇잖아요. 그리고 접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절첩인데 모양이 절첩 모양인데 이거는 해인사 대장경 그 판 계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국 황제의 피희가 나와야 되거든요. 고려의 피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고려 임금의 피희가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대장경 중국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의 송나라에 새로 만들어진 것, 요 나라에 새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경전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계속 시킨 거예요. 추가를 시킬 때 한국 거를 추가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의 피의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글자의 숫자는 밑으로 14자 이렇게 이제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원주림이라는 책인데 이 법원주림은 이 경전 전체에서 그 대장경 전체에서 거의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인사 대장경에서 갱자함 이후부터는 그게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볼 때 차이를 이제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죠. 한자 한자 대조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힘든 작업을 수기 스님이 했고 수기 스님이 했는 그 결과가 교정별록이라는 걸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교정별록이 전체로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금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은 금장을 따른 것이고, 금장을 따른 것이고, 초조 대장경 803이 있던 것은 송판을 따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장의 차이가 뭔가? 금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변상도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조성장이라 그래가지고 변상도가 붙어 있고 그다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크기가 본문 크기하고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본문 크기하고 이 변상도하고 안 맞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이 조성장, 금장, 여기 나오는 글자도 이게 이제 이 글자를 본으로 해서 해인사 대장경의 이걸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앞에 그림은 이만큼 큰데 문장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요것도 지금 5, 10넉자, 14자로 딱 돼 있거든요. 이것도 23행. 근데 제목이 있으니까 이건 22행일 겁니다. 요게 천자문 함이고, 그래서 일본 대장경에도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사경 같은 경우에도 그림은 크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딱 이게 맞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갑자기 송판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그 금판이 나왔다가 뭐 거란판이 나왔다 왔다 갔다 이래 하면 좀 복잡겠지만 그만큼 대장경이 사실은 이 동북아에 있어 가지고 대장경은 불교 국가의 상징성으로서 대장경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경을 꼭 어느 국가든 이걸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빨리 받아들여서 국왕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초조 대장경이 현종 2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가 뭔가 하면 거란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현종은 어디로 가냐면 그 현종의 외가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글로 피신을 갑니다. 신하들 데리고 피신을 가는데 나중에 전주쯤에 왔을 때는 신하들이 다 도망가고 30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광주까지 갔다가 나중에 거기 남을 때는 정말로 뭐 수하에 한두 명 남아있던 그걸 데리고 청주를 거쳐서 오는 동안에 거기서 초조 대장경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힘으로서 이 불법으로서 거란병을 물리치자 하는 이제 그걸로 발현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뭐 불심의 문제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정신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조 대장경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도
몽고가 침입했는 게 1231년이거든요. 1200 우리가 여기 초조대장경이 팔공산에서 불탄 게 1232년입니다. 1년 뒤에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뭔가 하면 이 초조대장경을 이규보의 그 대장각판 기고문에 보면은 과거에도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이 이 대장경을 발언을 해서 거란을 물리쳤다. 지금 우리가 몽고가 침입해 왔는데 다시 또 대장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 불법으로서 이 전쟁을 극복해내자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해인사 대장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 장소의 문제, 수량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8만 대장경이라 그러지만 8만이 이게 장수가 8만이라서 8만 대장경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만 1258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8만 1350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해야 할 때마다 틀려요. 예. 이게 뭐 많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해인사 대장경이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강화도에서 선원사라는 절에서 만들었는데 이 조선 태조 때에 그 한강변 지천사라는 사찰로 옮겨와요. 그래갖고 이제 해인사로 가기 위해서 옮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또 안 맞더라. 거기다 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 또 그게 발견됐어요. 이제 그러면 또 그런 문제고 또 일제강점기 때 데라우찌가 대장경을 다 막 인출하려고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 몇 장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또 보니 나중에 또 나와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면 그냥 번호 붙여보면 알 텐데 싶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도 학자들마다 뭐냐면 세계 기록유산 지정할 때도 그런 문제 있어요. 순수하게 고려 때 했는 것만 지정하자.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물을 지정시키는데 기둥 한 개가 그러면 파손돼 가지고 새 나무로 바꿨다고 해서 그 건물 지정 안 할 거냐. 한 개 바꿨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여기 조금 보충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전체로 기록유산으로 지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만 1350장이라는 현재의 기준에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그 대반야경 108장의 중복판이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 그거 있고 아까처럼 데라우치 때 했는 거, 조선 때 했는 거 이런 추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학자마다 다 틀리고 그런 뭐 헤아리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아주 그것도 정확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이운경로라는 이운이라는 사람 옮겨오는 문제인데요. 그 초조대장경은 사실은 개성에서 새겨가지고 이 해인사 팔공산까지 왔는데 언제 왔는지는 몰라요. 다만 불탔는 것은 1232년이라는 거는 그건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1232년에 불탔고 그 다음에 그 대장경을 해인사 대장경을 새길 때가 1236년 4년 뒤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16년 걸쳐서 1251년에 완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연도도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대장경을 새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확 베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베어가지고 골라가지고 베어서 그다음에 물에 담그고 그다음 팽판 나무를 삶기도 하고 바닷물에 몇 년 담그다 그러죠. 근데 바닷물 담궈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진이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그 10년 담궈도 별 그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삶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그 문지 목판이고 이런 거 판을 새길 때는 전부 다 그 물에다가 삶아요. 넣고 삶고 그때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다음 그어서 이제 이 판각하기 쉽게 그다음 보존하기 좋게 그 나무를 무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수분의 그 상태가 한 10%까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새기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의 뭐 하여튼 과학적인 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이까지 오는데 8만 장을 해도 지금도 뭐 몇 톤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판인데 지금 판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거 보면 이거 어떻게 왔을까 하는 그 의구점. 그런 면에서 육지로 오니까 저기다가 뭐 저 무슨 세제를 뭐 저 문경 세제 뭐 아니면 무슨 조령을 넘어서 뭐 와가지고 이래 저렇게 해서 덜커덕거리면서 왔는데 판이 깨끗하다.
그럼 얼마큼 해야 될 건가? 그거 아니면 차라리 강화도 저서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닷길로 해서 여기 이 성주에 보면은 거기 저 고령에 보면은 저기 저 개포 뭐 저런 이 포구가 있대요. 아주 대장경을 왔다 장경나루라고 아주 이름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글로 온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다 지금 추정일 뿐이죠. 뭐 어쨌든 그런 그 현재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지금 옛날에 있는 거나 지금 있는 거나 다 그때 그 중간에 그 빠진 거 뭐 왔다 갔다 했는 거 그거 말고는 완전하게 있을까? 그게 아니죠. 제가 한 10몇 년 됐네요. 그때 무슨 그 유물 심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내전 수함 음소, 내전이라는 것은 대장경을 내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전 수함 음소라는 그 책을 그 목판을 누군가가 2장을 판매한다고 내는 거, 한 장에 5천만 원씩. 근데 보고는 이거 큰 문제다. 뒤에 보니까 뭐 을미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 조족하고 그 대장경에 그 강기가 다 나와요. 이 큰일 났다. 누군가 해인사를 털었던갑다. 그래서 그때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확인했는데 해인사에서는 우리는 없어진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록을 조사하니까 없어진 거 없어요. 그럼 그건 뭐냐는 거죠. 근데 그 내전 수함 음소는 해인사 대장경의 목록이 지금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건 왜 생겼냐? 내전 수함이라는 거, 함을 따라가면서 음소라는 걸 뭐냐? 음과 뜻을 설명해 주는 거. 단어장이에요, 단어장. 근데 그 단어장이 전체 권수가 500권이나 돼요, 500권. 근데 한 권이 몇 장만 하더라도, 석 장만 하더라도 1500장이 1500장. 그거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해인사 대장경 안에서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려시대 때에, 이거 뭐 결과를 이야기하더라면 고려시대 때에 이미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걸 빼뺐나 하면은 그 다음에 일체경 의미라는 그 중국의 해림이라는 사람이 쓴 단어집 중에서 그 일체경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더 시대에 맞게끔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채택하고 앞에 있었던 내전 수함 음소판을 다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다 제거 못하고 몇 판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몇 판 남아 있던 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근 유출된 게 아니고 아마 일제강점기라고 보는데 그게 유출돼 가지고 어디 개인집에 갖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원이면 얼른 사라 빨리. 해인사에서 빨리 사라. 해인사 안 사겠대요. 왜? 이거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걸로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이 오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이런 이제 됐는데 사실은 그게 뭐 나중에 결국은 어떤 해인사 말사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해인사로 그거를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다 그 보물 그걸로 해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해인사에 포함돼 버렸는데 몇 년 전에 그 이 구텐베르크 성서가 한국에 이렇게 오는데 그거하고 저런 거 이제 옮기려고 그러면 뭐냐면 보험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텐베르크 성서가 오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해인사 대장경을 상대적으로 갖다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짝을 맞춰야 되겠다 이래 해서 자 그런데 그걸 옮기려고 그러니 이게 보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판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 이 뭐 그런 건데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각자 판단해가지고 쓰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6,000장이 되는데 이게 세계에 하나뿐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 판에 몇 억, 한 판은 10억 뭐 이래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합산을 내 가지고 평균 내 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3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3억에서 5억 사이 뭐 이쯤은 됐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5천에 팔았으니까 그거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저 이 유물을 확보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중에 3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판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언젠가 나타나겠죠. 뭐 불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걸로 보면 해인사 대장경이 자꾸 변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인사 대장경이 어느 범주까지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해인사 대장경에 이런 게 있어요. 대장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해인사 대장경 판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경전은 몇 권이고 뭐 저자가 누구 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의 목록이 해인사판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해인사판의 목록이냐? 그러면은 뭐냐면 이 목록은 맨 앞에 오든지 맨 뒤에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중간쯤에 갱하면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인사 대장경의 목록이 아니고 초조 대장경의 목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상중하로 돼 가지고 대장경 목록으로 다 남아 있지만은 저거는 초조 대장경의 목록이지 현재 해인사 대장경의 목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조사한 거는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견된 내전 수함 음소 발견됐다는 두 판, 제가 찾았다는 이 두 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두께도 나오고 특히 여기 보면 마구리, 이 손잡이 있는 마구리하고 뒤 두께하고 그다음 뒤에 넘기면 이게 이제 그 강기가 나옵니다. 을사새 고려국 하면서 여기 지금 강기, 요거는 이제 먹을 발라서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D판은 하나는 이제 백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뒤집어야 되는데 을사새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 조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판을 보고 처음에 해인사 연락하니까 저보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 다음 날만 한차 불러와서 이렇게 보는 뭐 이건 틀림없이 똑같은 거거든요. 뭐 그래서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 고려판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현재도 지금 이런 것이 어디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장으로서 이야기입니다. 정장으로서는 이 초조대장경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논문입니다. 아까 경율론 이래 했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했는 것이 그게 교장인데요. 그 교장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또 그 교장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의천대갑국사가 1085년에 송나라에 이제 밀항을 해서 가죠. 그 자기 부친인 문종한테 내가 가가지고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이 갖춰졌으니 이제 대장경 연구했는 거를 전체 동북아걸 다 모으겠다 그러니까 왕자가 그리 가면 안 된다. 못 말려 버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밀항을 해서 상선을 타고 가가지고 거기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이제 그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091년에 신편제종교장 총록이라는 책을 이 대장경 목록, 그러니까 논문 목록이죠. 논문 목록을 전체 모았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다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막 일본, 중국으로 막 이렇게 책을 받아가지고 간행을 했는 것이 그 전체 목록에 나오는 것이 약 4,600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실물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은 몇 권 안 되지만은 전체가 보면은 4,800이 몇 권 되는 것도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왜 틀리냐 하면 가서 목록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 것이 지금 약간씩 그 기록 자체가 근데 그 책 자체도 현재 실물 안 남아 있고 일본에 남아 있어요. 일본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뭐 접근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뭐 이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행 실물로 남아 있는 그 논문들을 보면 1092년부터 시작해서 1102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약 한 10몇 년 동안에 다 간행됐냐 안 됐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일본에 가면은 남아 있는 게 나라에 가면은 있는 동대사 도다이지 동대사에 가면은 20권이 남아 있어요. 근데 20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권이 이거보다도 더 두꺼워요. 더 두꺼워 종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안 보여주는데 이제 제가 조사할 때는 이제 그거를 정말 그때 한 10몇 년 넘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이거 종이가 옆에서 보면 아예 광택이 착착 날 정도로 팽팽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 20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경에 거기에 또
이 정원신역 대장 저 화엄경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권짜리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21권 정도가 실물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뭔가 하면 내용은 알려져 있고 우리가 송광사 순천 송광사에서 보면 그 이 불복장 사천왕 복장에서 그게 나왔는데 여러 종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조선시대 때에 세조 때에 다시 고려본을 다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교장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현재는 없어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그 불교에 대해서 논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다 있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글씨가 한국 사람의 글씨, 한국 사람이 글씨 쓰고 또 한국의 의천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정을 받고 그 기록이 그 뒤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송광사에 남아있는 열반경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여기 해동, 정교, 사문, 의천이 교감을 했다. 교정을 받다. 수창 5년 이때에 새 고려국 대흥왕사에서 만들었다. 장사랑, 사제 동정이라는 것은 초국 관리인데 여기서 장표라는 사람이 이 글씨를 썼다. 글씨를 한국 사람이 쓰고 교정도 한국 사람이 했고 이런 거는 그 지금 우린 대체로 중국 거를 그냥 받아서 그냥 그대로 번각해서 썼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여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많은 것들이 특히 요나라 대장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만든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장경을 만든 것은 대장도감이고 이 교장을 만든 것은 교장도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학설이 많습니다. 교장도감이 개성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해인사에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 해인사에서도 이걸 의천이 말년에 나중에 그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해인사 내려왔는데 거기서 또 교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의천이 외삼촌이 또 저 전북의 그 금산사에 있으면서 광교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런 교장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교장을 찍어서 한테 모았을 거다. 그래야 10년 안에 4,800권 정도를 다 모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이 교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대장경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대장경은 어차피 원본은 중국에 내용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장이 나오는 족족 다 이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렇지만 단 몇 장이라도 나오면 그 굉장한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장이 그 해인사에서 그 남아있는 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해인사에서 남아있는 판을 보면 아까 우리 대장경은 14자라 그랬잖아요. 밑에 가요. 근데 이 교장은 20자에서 22자까지예요. 많을 때는 24자까지라도 돼요. 근데 이 글자는 지금 좀 모양이 안 좋은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번각을 다시 새겨서 그런 것이고 고려 때 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사분율 3번 보궐 해서 쭉 나오는데 천순 6년이라는 게 이게 조선 세조 때입니다. 이모세 고려국 조선국 강경도감에서 했는데 경상도 상주에서 찍었다. 그러니까 강경도감이 서울에 있는데 그 상주, 전주, 나주, 진주 이런 데 다 분사가 있었어요.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분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때 또 이 유축이라는 사람이 이 글씨를 썼다. 이렇게 해서 이 고려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것도 보면 이것도 아까는 천순 6, 이건 천순 7년이고 여기 누가 썼다, 누가 교감했다. 교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뭐 쫙 이렇게 여러 사람이 책이 여러 권이니까 그걸 이제 교감했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 현재 지금 이거는 아예 해인사에 판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긴 이 책 자체가 뭐 출판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요거를 찍은 것은 1950년에서 60년 사이, 그 지금부터 뭐 한 7, 8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찍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실물 사이즈로 보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거는 이제 끝부분만이고, 이거는 한 판을 보면 아,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이 교장이 찍혀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장이 아까 우리 그 1091년부터 시작해서 1102년 사이, 마지막으로 의천이 1101년에 죽거든요. 그래 마지막 의천 죽고 바로 한 해 뒤까지 이제 이 교장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초조대장경이 아까 1232년에 불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고, 이 제조대장경으로서 가장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이거죠.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은 해인사 대장경을 이제 최근에 인출한 거죠. 인출했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대장경 그 인출이 시대마다 아까처럼 고려 때 새긴 찍은 것이 있고, 먹을 발라 찍은 게 있고, 조선 시대 초기에 찍은 게, 세조 때 전체 또 다 찍어냈거든요. 전체 세조 때는 50지를 찍어냅니다. 50지를 찍어갖고 전국의 큰 사찰에 이렇게 고루 이렇게 배치시켜 놨다가 나중에 그게 또 임나 때 다 타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해인사의 그 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이거죠. 80화음, 80화음경의 변상도. 변상도라는 것은 여기 지금 80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변상도는 책 권 하나 전체의 내용을 그림으로서 표시하는 것이 변상도거든요. 그래서 이 변상도가 이제 고려 때 거는 아주 선명한데, 지금 이거는 보면은 조금 많이 뭉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 잘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은 역시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풍화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해인사에 우리가 뭐 새도 날아들지 않고 뭐 벌레도 없고 뭐 나무가 이게 한번 이게 환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줄었다가 그 다음 이제 그 겨울이면 이제 이게 온도가 낮아지고 여름에 또 팽창이 있고 뭐 이게 수축을 계속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계속 하는 동안에 이제는 완전히 경화되어 버린 거죠. 이제는 고착이 돼 갖고 이제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벌레 먹었던 거는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있지만은 지금에 와 가지고는 거기에 사실 뭐 그렇지요. 거기 지금은 과학적인 다 그걸로 보존을 하고 있지만은 다 이 온도 체크, 습도 체크를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안에서 어떤 미생물이라는 게 있기가 조건적으로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판들이 보면 우리 활자본은, 금속 활자본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글자를 오래 쓰면 쓸수록. 왜냐하면 이 쇠니까 쇠가 이 수평으로 딸지는 않고 모서리가 딸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목판은 수평으로 딸가집니다. 그래서 목판은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거 지금 뭐 이게 획이 정확하다고 보시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초기 것까지 봤으니까 이 획이 지금 굵어진 겁니다. 자꾸 깎여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인출하면 자꾸 할수록 이 뭉쳐지고 획이 저보다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이제 시대가 이게 얼마큼 경과됐다. 저런 마모 현상이 나오면 최소한 한 7, 80년 이후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아까처럼 어제 비장전은 여기 없지만, 해인사 대장경은 없지만 초조에는 있고, 그 다음 이 화엄경 저게 이제 여기 해인사 대장경에 남아가지고 아주 이제 판화로서 대표적인 것. 사실은 뭐 서양에는 없는 저런 판화가 1200개나 있다는, 80개나 있다는 게 그게 뭐 굉장한 거죠. 이 목판 대장경 말고 사경,
금과 은으로서 쓴 사경대장경이 고려시대 때에 유행을 했거든요. 금은자 대장경이 있는데 금자 대장이 있고 은자 대장이 있고 금으로 대장경을 다 쓰고 은으로 쓰고 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왕발원 사경도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딱 실물 사이즈입니다. 일본의 그 류곡구 대학, 용곡대학, 교토에 있는 용곡대학에서 보관 중인데 고려의 이 금자 사경입니다. 금자 사경인데 앞에 보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여기 고려국왕 왕 누구라고 돼 있고 그다음 에 원성전이라고 해서 제국대장 공주가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발언하고 그 밑에는 파스파 문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원나라 파스파 문자 도장으로 딱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흥인이 돼서 봉인한다 하고 딱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요. 아주 이제 이게 어떻게 그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그림을 그린 사람까지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가면은 글씨를 쓴 사람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금으로서 이 대장경을 국왕발원 사경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남아있는 것이 열 몇 개 지금 남아있는데 은으로 쓴 게 있고 금으로 쓴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다 갖춰 있는 사경으로서 뒤에 다란이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로서 보면요, 여기 이 제목은 백천인 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려국왕 확대 좀. 여기 고려국왕 왕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이제 빨갛게 이게 사인이 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성전 아까처럼 제국대장 공주 여기에 있는데 여기 바로 봉인이라는 파스파 문자. 근데 사실은 이 파스파 문자를 못 읽어가지고 제가 뭐 파스파 문자를 공부한 적도 없고 국내에서는 또 이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원성전 이 충렬왕의 그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 공주 뭐 쿠투루 칼리미시 공주를 봉인으로 하는 요 문자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백천인 다란인데 이렇게 사실은 여기 보면 구멍이 빵빵빵 뚫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관하면 이런 게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 현상이 나타나 버려요. 우리나라 책이 일본에 가면 다 일본 책 보면 이렇게 벌레 먹이 많거든요. 일본의 그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백천인 다란이 이렇게 해서 다란이니까 다란이는 진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여시암은 내가 이때 이렇게 돌아오느라 내가 뭐 왕사성에 있을 때에 뭐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진언이 나오지요. 뭐 단지탐 뭐 쭉 나오는데 여기 1 그다음에 뭐 2, 3, 4 이래 여기 13, 11 이게 뭔가 12 하면 여기서 끊어 읽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어 읽는 거.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가면은 요 진언에 보면 요게 입구자 붙어 있는 거 좀 크게 좀 입구자 붙어 있으면 대체로 다 진언의 그 발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바 우리가 사바하 이래 하는데 뭐 하게 해달라 하는 기원인데 그게 원래는 스바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개를 한자를 두 개를 딱 붙여놔 버려요. 그러면 읽을 때는 한 발음을 읽어라. 스바 이렇게 읽지 이거를 사바하라고 읽지 마라. 우리 수리 마스 수리 사바하라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스바하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끊어 읽는 음절 단위 표시, 그다음에 장단음 표시, 그다음 평상거입의 표시가 여기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진언인데 이 진언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대장경을 또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금자사경, 은자사경이지만은 그런 진언을 다 모은 게 뭔가 하면 밀교대장입니다. 밀교대장. 그래서 밀교대장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9, 61, 36, 9, 36, 61 세 권이 알려져 있는데 그전에는 밀교대장이 진짜 일반 통칭일까 책 이름일까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걸 실물을 하나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서울의 그 사찰에서 불복장에서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밀교 대장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호림박물관에 또 하나가 61권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밀교 대장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 대장경을 밀교 부분 전부 뭐냐면 이 실담자, 이걸 이제 뭐 엄마니 밤매훔 하는 이게 실담자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보면 참 그 한문본이기 때문에 참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이 대장경의 14자 이후의 대장경은 이게 그 밀교 대장은 밑으로 16자예요. 또 이게 또 달라요. 그다음 이 모양새들이 그 자료의 특징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금자 대장, 은자 대장, 그다음에 이렇게 밀교 대장,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런 대장경에 이렇게 사실은 조선조에 와가지고 저 금은 대장경을 다 녹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깔아앉으면 거기 금을 해가지고 그걸로서 뭘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또 실록에도 보면 그런 거 못하게 금지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경전 대장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뭐 해인사 대장경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초조, 그 다음에 교장이라는 그 대장경의 연구서죠. 그 다음에 제주 대장경, 그 다음에 여기 사경 대장경,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요 사경에 조금 전에 있는 그 사경입니다. 이 끝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지원 21년 세제 갑신년 국왕궁주 가는 게 이게 아까 그 원나라 공주를 이야기합니다. 궁주가 특위해서 여기 보면 요때도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지원이라는 연도, 국왕이 이렇게 한 칸 올라가고 황제가 더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게 이제 한 칸 올리면 단대라 그럽니다. 두 칸 올리면 쌍대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이 대두법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비우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사해가 화평하고 법계 함생 뭐 이렇게 해서 이 발원 사성 금자 대장 해서 이때 쓴 사람이 누구냐, 중군 녹사 겸 해서 군기시 최정, 군기시 주부 최정이 글자를 썼다. 이 사경을 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몇 개가 안 됩니다. 아까 열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를 당시로 봐서는 이 국왕이 주도했으니까 그걸 뭐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 가다 보면 기림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림사에 가면 거기에 금자 사경, 은자 사경이 또 있어요. 거기도 많은데 거기 화엄경이나 뭐 여러 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형식들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거는 국왕 바른 사경은 아니에요. 이 일반 사찰에서 만든 금은자 사경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능력까지 다 갖춰져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없는 대장경이 일본에는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거는 일본의 대장경인데, 일본의 대장경이 1700년, 1600년 되죠. 17세기니까. 근데 이 대장경은 활자로 되어 있어요. 활자로. 그러니까 목활자로 찍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벌레가 딱딱 먹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글자를 이게 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뒷면을 덮는 게 보면 뒷면에 아래 위 글자, 옆에 글자의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만큼 틀린 게 아래 위 글자, 양옆에 글자가 색깔이 틀린 거, 우리 활자 감정법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활자니까 딱 이렇게 고르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쇄할 때 누르는 힘의 때문에 이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일본의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같은 자료도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보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조각이 일부인데,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는 건 아래 위가 지금 다 금으로 줄 쳐져 있고, 이 밑으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것은 송설체, 조명부체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이가 아주 이게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껍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종이를 뜨고 난 뒤에 도침해서 두드리거든요. 아주 도침이 잘 돼가지고 옆에서 이래 보면 광택이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고려시대 때의 중요한 자료들은 이와 같이 종이나 이런 걸로 봐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건 뒤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는데 이건 7폭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장도 아니고 이건 폭입니다. 폭이라고 써도 이건 시대가 주로 13세기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아까 봤던 종이 지질하고 이 종이 지질하고가 아 이거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 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여기에 있는 것은 원나라 중국의 그 원대 송대말 원대의 그 대장경인데요. 보령장이라 그래가지고 밑으로 17자고 글 종이 색깔이 벌써 틀리죠. 색깔이 벌써 이제 마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조금 전에 이 받은 색깔하고 지금 여기에 이 색깔하고는 또 완전히 하얗거든요. 이거는 영락대 중국의 영락이니까 명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선지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이 시대마다 또 중국의 종이는 굉장히 얇아가지고 잘 찢어집니다. 그 또 죽지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나무 종이는 장섬유기 때문에 잘 이렇게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자 인쇄에 좋은 겁니다. 활자는 아까처럼 딱 평면이 안 되니까 하다 보면 잘 이렇게 문지르면 찢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소위 장단점이 갖춰져 있다. 서로 간에. 저쪽으로 가서 이건 아까 맨 마찬가지로 금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원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책의 형태의 변화를 한 번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만약에 사전이나 옥편이면 어떻게 보겠어요? 폈다가 끝에 갔다가 이래 이거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열어서 보자라고 바뀌는 거죠. 근데 열어서 보자고 바뀌니까 또 뭔가 하면 이게 뚝 떨어져 버리면 어디 간지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풀 바르자. 이 뒤에 풀 바르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풀 발라 놓으니까 또 이 벌레가 달라들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풀 바르지 말고 여기다 구멍 뚫자. 예, 그래 구멍 뚫은 그 시대가 뭐냐면 우리가 1450년 기형입니다. 그래서 실로 맺어 있는 책이 나오면 그건 다 조선시대 이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에 가면은 실로 뚫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됐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풀로 완전히 발렸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모양에 보면 표지에 여기 보면은 이게 꽃이 여기 지금 4개가 아래 위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 4개가 들어가면은 14세기입니다. 14세기 후반쯤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4세기 초반에 오면 3개, 그 다음에 13세기로 가면 2개 반, 그 다음에 이게 11세기로 근처로 가면은 2개 내지는 1개 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우리 현재 보이는 것들은 이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가 거의 보물로 돼 있거나 그렇고, 일본의 금강봉사라든가 그쪽에 가 있는 법화경 같은 경우는 1개 반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책의 형식,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뭐 등등 이런 것만 보고도 딱 보고 형태만 보고 시대가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대장경의 종이 뭐 이런 거 내용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보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서지학에서 감령이라 그러죠. 형태 서지학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다 읽고 막 이래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원문 서지학이라고 또 다른 차원이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연꽃 이게 보상화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설의 꽃입니다. 그게 상상의 꽃입니다. 실물에 있는 게 아니고 연꽃이 아니에요. 이 보상화가 있으면 여기에 수술이 한쪽으로 일로 갔다가 하나는 일로 갔다가 이 방향이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시대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글자도 한자 한자에도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세자를 쓰는데 지금 세상 세자 쓰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써놓으면 그 시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이 펜, 백지 있습니다. 뭐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글자의 서체가
서체도 다르면 글자 모양 자체가 날일자 옆에 다룰자입니다. 근데 저게 우리 고려라 또 서체에 따라서는 이게 그 다음에 누목자 옆에 밝을 명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올라가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이게 올라가면 이제 또 서체상에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 근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 글자의 서체 하나만 갖고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영남이라 그럴 때 영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영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매산자가 45도 각도로 딱 눕혀버리는 거 있어요. 글자에. 이거는 뭐 영자뿐만 아니고 어찌 기자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막. 예? 그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죠. 삐딱하게 이렇게. 저렇게 쓰면 시대가 고려 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그 나름대로 글자도 있고, 그 다음 그 쓰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그게 뭐 중국의 이 서예가들의 또 그 필체 그걸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비교. 아까처럼 왕의 피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비교. 그 다음 종이가 이때 이 종이가 뭐를 썼느냐. 그 다음에 종이에 뭐 발폭이 어떠냐. 대장경에 있어서 그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 봐야 그리고 이게 중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 한국 거하고의 안에 내용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부분. 우리 거 안에서도 다른데 하물며 뭐 그 다 다르죠. 중국은 또 여러 개가 있고 또 중국에도 가보면 또 그 자기네들도 그 보면 아예 책 자체가 음의라 그래가지고 음과 뜻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음이 뭐고 뜻이 뭐고 하는 걸 딱 했는데 그거를 아주 단어장처럼 독립시켜 놓은 게 있어요. 다 경전마다 매 경전마다 독립시켜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송대 숭령장판이다 딱 이렇게 그 판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서체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장경의 역사 중에서 한국 거는 그래도 가장 빠른 개보칙판 이후에 우리가 초조의 판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뭔가 하면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장이고 그 다음 현재까지 20세기까지 오면서 가장 현재 남아있는 목판 대장경으로서 제일 빠르고 교정이 잘 됐다는 것이 해인사 대장경이고 그 세 가지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사경대장경이고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밀교대장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고 밀교대장은 전체가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대장경의 출판 문화사는 굉장히 의미 있다. 학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뭐 오늘은 그 안에 내용을 갖고 이야기 드리지는 못했고 전체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만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다뤄서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